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노스다코타 등 4개 주에 대형 겨울 폭풍이 예상됩니다. 최대 3피트의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연휴 기간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백악관에서 칠면조 사면식을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칠면조의 이름을 척과 낸시로 부르려 했다며 두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가 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변인 남동생과 약혼했던 사이로 11세 아이의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겐 국립공원 입장료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입장료는 미국인들이 국립공원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의료 요금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급차 요금이 문제가 됐는데요. 처음 찾았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40분 정도 구급차를 이용하고 $9,000가 넘는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노스다코타 등 4개 주에 대형 겨울 폭풍이 예상됩니다. 최대 3피트의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도 예상되는데요. 연휴 기간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부터 노스다코타주에서 시작된 겨울 폭풍이 미네소타 중부와 북부, 위스콘신주, 미시간주로 이동하며 이 지역에 최대 3피트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슈피리어 하류 지역에 강한 호수 효과로 폭설이 예상되며 추수감사절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스다코타와 미네소타 대부분 지역에서 4인치에서 8인치 사이의 강설량이 예보돼 있으며 일부 지역 측에선 최대 12인치까지 폭설이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폭설과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눈폭풍으로 도로에 눈이 쌓이고 화이트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출 시는 물론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추수감사절 연휴에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날씨 예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공사 운항 정보와 도로 상황에 따른 운전 조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고립에 대비해 반드시 비상 물품을 소지하고 지역 당국의 안내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인 내일 뉴욕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퍼레이드가 열리는 오전 기온은 화씨 40도 초반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며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 여행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8,180만 명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항공사들은 내달 1일까지 전국적으로 3,1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자동차협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160만 명 늘어난 8,180만 명으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7,30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보다 130만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항공편 결항 사태로 항공 예약자 일부가 자동차 여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렌터카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 허츠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26일을 가장 바쁜 픽업일로 전망했으며 최다 수요 지역은 올랜도, 애틀랜타, 라스베가스, LA, 뉴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렌터카 비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항공 이용객은 600만 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수치입니다. 버스, 기차, 크루즈 등 기타 교통수단 이용객은 250만 명으로 8.5%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크루즈 여행은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올해 미국발 크루즈 승객은 2,070만 명, 2026년엔 2,1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협회는 예상했습니다. 협회 예약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추수감사절 인기 여행지 1위는 플로리다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백악관에서 칠면조 사면식을 개최했습니다. 고불과 외들로 이름이 지어진 칠면조 2마리를 사면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칠면조의 이름을 척과 낸시로 부르려고 했다며 두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칠면조 2마리 고불과 외드를 사면했습니다.
고불은 개걸스럽게 먹다는 뜻으로 칠면조가 내는 소리를 뜻하고 외들은 뒤뚱뒤뚱 걷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불과 외들을 두고 원래는 척과 낸시라고 부르려고 했는데 그들을 사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절대 두 사람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슈머다운이라 부르는 등 슈머 원내대표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2007에서 2011년, 2019에서 2023년 두 차례 하원 의장을 지내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번이나 가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면했던 피치와 블러썸이란 칠면조 2마리도 언급하며 다시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 칠면조 사면에 대해 작년 칠면조 사면에 오토펜을 사용했다며 완전히 무효라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도축될 칠면조 중 한두 마리를 선택해 사면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백악관의 연례 행사로 자리 잡은 것은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전 올케가 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변인 남동생과 약혼했던 사이로 11세 아이의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브로나 카롤린의 페에이라는 브라질 출신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며 그녀는 1996년 만료된 관광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과거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녀에 대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남 루이지애나의 ICE 센터에 수감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여성 페에이란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의 남동생인 마이클 레빗과 이전에 약혼한 사이였고 11세 아들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뉴햄프셔에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보스턴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페에이라가의 변호사는 그녀가 불법 치료 청소년 추방 유해 프로그램 다카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다카 종료 시도로 몇 년 전 신분을 갱신하지 못했으나 현재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합법적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체포된 페에이라의 자매는 법률 비용과 기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한 고펀드미 모금 캠페인에서 그녀가 1998년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안정적이고 정직한 삶을 일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국방부가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대의 충성 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4일 X 계정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마크 켈리 예비역 대령에 대한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현역 복귀를 포함해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행정조처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하고서 우주 비행사로 활동하기도 한 켈리 연방 상원 의원은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5명과 함께 제작해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짧은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SNS에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분노를 표출했으며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퇴역한 모든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 통일법과 군대의 충성 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연방법 적용을 받고 있음을 상기한다며 어떤 위법 행위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의원은 자신의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의 계속되는 위협은 나를 겁먹게 하지도 행정부 감시를 포함한 내 직무를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의원은 작년 대선에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최종 후보 3명에 포함됐던 인물로 당내 중도파 중 차기 대선의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겐 국립공원 입장료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입장료는 미국인들이 국립공원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내무부는 어제 내년부터 국립공원을 1년 동안 무제한 방문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의 가격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기존 $80를 유지하고 비거주자는 $25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아카디아,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요세미티 등 11개 국립공원의 경우 비거주자는 기본 입장료에 $1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주요 공휴일에 시행해온 무료 입장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입장료 변경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비거주자가 내는 더 비싼 입장료는 공원의 관리와 유지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NPS에 따르면 미국의 국립공원 시스템은 50개 주를 아우르는 433개 지역으로 구성됐으며 그 면적은 8,500만 에이커를 넘는 수준입니다. 매년 많은 내외국인이 찾으며 지난해 331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17개 인수위와 402명의 인수위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앤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전 사무총장 등 한인들도 인수위에 포함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발표한 인수위원회는 주거, 교육, 교통, 기후, 인프라, 예술, 문화, 이민, 정의, 노동자 권리 등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17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부와 학계, 비영리단체 및 노동조합, 지역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인수위에 포함된 한인으론 조앤유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전 사무총장과 경찰개혁과 인권운동을 주도해온 강주연 씨가 공공안전위원회에 임명됐으며 전략조직센터에서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개선 활동을 펼쳐온 노동정책 전문가 김형우 씨가 노동자 정의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인수위엔 7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새로운 뉴욕시 정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지원자들의 평균 연령은 28세로 젊은 세대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시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실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엔 큰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번 인수위는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크게 받는 커뮤니티로부터 직접 배우기 위해 설계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에릭 아담스 현 행정부의 700명 규모보단 작지만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의 초기 인수위보단 큰 중간 규모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의료 요금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급차 요금이 문제가 됐는데요. 처음 찾았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40분 정도 구급차를 이용하고 $9,000가 넘는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요던은 지난 8월 생후 15개월 된 아들의 손, 발, 입에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확인한 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의료진은 아이가 포도상구균 화상피부 증후군에 걸렸다며 구급차를 이용해 아이를 아동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했고 아이는 아동병원에서 사흘 입원 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후 구급차 비용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처음 방문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아동병원까지 이동한 비용으로 $9,250가 청구된 것입니다. 구급차 비용엔 전문 치료 이송 기본요금 $6,600와 총 이동거리 요금 $2,340, 정맥 주사용 펌프 사용료 $250,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 비용 $60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구급차가 사이렌도 켜지 않았고 빠르게 운전하지 않았다며 아동병원까지 약 40분이 걸렸는데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평범한 이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구급차 업체와 논의한 끝에 일시불로 계산하는 조건으로 약 40%를 할인받아 $5,600를 지불했습니다. 응급실과 아동병원 비용은 자선진료 할인을 받아 약 $6,800를 지불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셋째 주 21만 9천 건 증가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청구 건수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5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월 9에서 15일 주간 196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증가했습니다. 직전주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5만 3천 건으로 2만 1,000건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10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된 가운데 기업들이 월가에선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실업수당 청구 등 고용 관련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맨해튼 거리 곳곳이 폐쇄됩니다. 퍼레이드는 맨해튼 6 애비뉴를 따라 웨스트 77 스트릿에서 시작돼 메이시스 백화점이 위치한 34 스트릿에서 마무리됩니다. 퍼레이드로 인해 폐쇄되는 도로 관련 정보는 뉴욕시 교통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 내일 뉴욕시 전철과 버스는 일요일 스케줄로 운영되며 메트로노스 및 LIRR 열차는 퍼레이드 전후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퍼레이드 인파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59 스트릿, 컬럼버스 서클, 펜 스테이션 등 일부 역들의 출입구가 폐쇄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서포크 카운티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전기 스쿠터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엔 16세 미만 주민이 전기 스쿠터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적발 시 첫 번째는 부모에게 $500, 두 번째는 $1,500, 세 번째는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례안엔 또 연령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인도 또는 고속도로 선상 이용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레넌 의원은 스쿠터로 인한 10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발생이 잦아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자동차 보험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조작 교통사고 사기와 허위 보험 청구에 근절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어제 시민단체인 시민들의 합리적 보험료를 위한 모임이 앞장서고 있는 조작 교통사고 사기 퇴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탁 회장은 그동안 사기범죄 조직들은 수많은 교통사고 조작과 허위 보험 청구를 일삼아왔고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는 해마다 폭등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운전자들의 전가돼 왔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널리 알리고 선량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낮 최고 기온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